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아침 9시 35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마감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은 보시다시피 또 올랐는데요. 이게 요즘 시장 상황의 특징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오나 전부 호재로 승화시켜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안 좋게 나와요.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써 있죠. 고용지표 부진이 이렇다고 합니다. 뭐 12월 고용이 14만 명이 뭐 줄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그 지표가 안 좋으면은 시장은 이제 뭐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기대 등의 상승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나 무조건 이제 상승이라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저기 FANG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른 모양이고,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당연히 더 많았을 거고, 상승 종목수 반, 뭐 하락 종목수 반, 요 정도 되네요. 3,800개 상승에 3,500개 하락, 요 정도 나왔으니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지금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죠?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지수 쪽은 뭘 할 때가 아니라는 거고, 이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그 우리의 그 변동성 지수는 또 감소를 해가지고 21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일단 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는 품고, 물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여기 어딘가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얘가 빅스가 결과적으로 한번 40대까지 조만간 튀긴 튈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죠. UVXY라든가 이런 게 변동성이 좀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뭐 뻔한 얘기죠. 뭐 계속 11달러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뭐 10.2달러 뭐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 뭐 테슬라 숏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지수 숏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타이밍 아니죠, 그죠? 테슬라도 하루에 뭐 7%, 8%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뭘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기울기가 자꾸 가팔라지고 있죠. 이러다 이제 언제 부러지겠거니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뭔가 일단 장대음봉의 하락 마감이 나오긴 나왔는데, 모르죠. 얘가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반도체 지수도 잘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오늘도 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또다시 하락 마감해 주거나 한다면은, 얘가 어딘가를 이렇게 못 넘는 모습이 나오고 어딘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 또 들이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를 붕괴시키고 나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지금 얘가 이제 한번 또 슈팅을 또 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슈팅 준 상황에서 다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서 여기서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일단 짧게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목표치로 해서 일단은 인버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밀린다면. 그래서 한번 좀 잘 보고 있고요. 저는 얘를 뭔가 신호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보고 있고, 달러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올라가고는 있어요. 심상치가 않죠. 옛날하고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주식이 쭉 올라가면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쭉 빠졌는데, 이제는 아무튼 뭔가 어떤 단기 저점 정도는 일단 확실히 만들었고, 만약에 얘가 이제 어딘가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뭐 이번에 89대라든가 여기를 다시 한번 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하여튼 다음번에 조정이 나왔는데 어딘가에서 이렇게 딱 눌려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얘는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뭐 최소 90 이상은 올라와줘야, 90 이상은 올라와서 이 밑에 있는 시간이 끝나고 이 위쪽 정도는 올라와줘야 뭐 좀 추세 전환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여튼 그렇죠. 지금 일단 단기 바닥 만들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게 요즘 최근에 보이고 있는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그 환율들도 다 올라오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위안화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그 1%대에 언제 한번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최소 단기 바닥 정도는 얘도 다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장을 강하게 견인했던 재료들이 달러 약세에 기반한 어떤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달러 약세가 일단 해소가 되어가는 모습이 조금씩 뭐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단기 바닥 정도의 가능성이 일단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여기가 역사적인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지나서 이야기할 건 좀 지나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선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원화 같은 경우도 1090원 여기 어제 지지 여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90원 정도 지지했으니까 일단 1090원 지지했다는 가정하에 다음번 목표치는 일단 1110원까지는 뭐 일단 목표치 열어놓고 갈 수 있겠죠. 이것도 돌파한 차 가면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이렇게 1110원도 돌파한 차 가면 추세 전환으로 보셔야 되겠고, 원화도요. 아무튼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식들이 슈팅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신흥국 통화의 강세와 달러의 약세가 잘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주말 동안에 이제 좀 나가 있는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질 않았었는데, 뭐 리플들 보니까 뭐 이번 주말에 리플 분위기는 뭐 기회비용이라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핫한 것 같더라고요. 뭐 기회비용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비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저도 짧게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회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대학을 붙었다, 뭐 문과로 갈래 이과로 갈래, 내가 뭐 선택을 내가 뭔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거면 이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은 문과를 가면은 이과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인생의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내가 생겨날 결과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가서 뭐 제육볶음을 먹을래, 제육볶음을 먹을래, 뭐 불고기를 먹을래,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뭔가. 근데 이거 주식시장은 내일 일 모르잖아요, 그죠? 이 다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옛날에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맨날 그런 생각 하잖아요. IMF 때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의미 없죠. 옛날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회비용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다들 주식 살 때는 큰 꿈에 부풀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회비용을 모르니까 그런 건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하여튼 뭐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앞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때 뭘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진짜 의미 없는 거고, 뭔가 탓을 할 게 있다면은 이제 자기의 손가락과 자기의 실력을 탓해야겠죠.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누구한테나 다 주식시장에 있는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때 당시 뭘 했었어야 되네 이런 얘기는 진짜 아무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한다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뭐 실력을 쌓아가지고 다음번에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있는 게 중요하지. 글쎄 하여튼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통용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원칙과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누구 탓할 거예요? 본인 탓해야지. 남의 얘기 듣고 남의 판단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까여도 겁나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믿고 본인 생각으로 투자를 하다 까이면은 최소한 교훈이라도 남는다고요. 근데 남의 얘기 듣고 투자한다? 교훈도 안 남고 악만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해야 레벨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레벨업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미래에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회비용 이런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그때 뭘 했었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이야기다, 그죠? 며칠 전에 그럼 며칠 전에 그럼 콜옵션 사시던가요? 그럼 지금 0.05였으니까 0.05에서 25, 26이니까 거의 20배, 거의 몇천 배가 나는데, 여기다가 100만 원만 박아놨어 봐요. 벌써 자문사 차렸겠죠. 아무튼 그런 기회비용은 앞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 정도만 드리고, 한국 시장 당연히
물론 뭐 한 번쯤 뭐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자.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자. 최소한 2, 3거래일 정도는 고점 확인하는 모습 나오면은 변곡의 모습, 그러니까 변곡의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 그때 들어가면 된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는 더 강하게 올라야겠죠. 오를 거면 이제 더 강하게 올라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거의 4%대 상승까지 한번 지켜봤고요. 이제는 그냥 볼린저 밴드 항상 위쪽에서 놀고 있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뭐 지켜봅시다. 저는 사실 그다지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월 말 변곡이 뭐 어쨌든 저도 2월 달까지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4% 상승하는 모습이나 뭐 계속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조만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1월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죠. 이때하고 3월 달하고 지금하고 기울기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림판으로 복사해 갖고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오른 거죠, 그죠? 이 네모 그대로 갔다 보면 지금 사실 그때보다 3월 달보다 지금 더 강하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3월 달이고 이게 지금인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금이 더 가파르다. 가장 가파른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히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여기서 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뭐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좀 기다리셨다가 뭔가 어떤 좀 변곡 사인, 뭐 몇 거래일 동안 못 넘는다든가 밀리는다든가 하는 모습 나오면은 그때 뭘 할 수 있겠죠.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정도는, 주식시장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다시피 이제 환율 시장 쪽은 보이다시피 어떤 약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잖아요. 환율 시장 쪽에서는 좀 먼저 뭔가 베팅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뭐 점검할 거 없죠. 특별히 뭐 어젯밤에 뭐 금리도 오른 것 같고, 어젯밤에 아니고 저기 언제냐, 금리 같은 것도 뭐 한 번씩 체크 정도는 해보세요. 보시다시피 뭐 요즘 뭐 미국 금리도 이제 1.1%대까지 일단 와 있고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금리가 급등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왜냐? 뭐 어떤 부채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게 좋겠어요. 부채가 많은데 안 좋은 거죠. 또 그리고 오래간만에 한국 채권 금리도 좀 살펴보시면 한국 10년물 금리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1.75, 한국 10년물은 1.75인데 한국 금리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뭐 최근에 급하게 오른 거는 미국 금리고, 아무튼 한국 금리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뭐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뭐 미국이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 아무튼 뭐 이 정도 체크했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오늘도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해야겠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지금은 만기주입니다. 만기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콜옵션 대박 주긴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4% 상승이 금요일 날 나왔다는 게 이제 만기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금요일 날 4% 상승이 나온 게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엔. 이 만기주에 계속 옵션 매수로 대박 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특히 하여튼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 변동성 지수 31이니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죠. 남은 일주일 동안 무시무시한 어떤 양털 깎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 만기일까지 지금 4거래일, 3거래일 남았는데 목요일이니까 보시다시피 뭐 양쪽 프리미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지? 14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이 양합 14를 넘어섰죠. 자꾸자꾸 프리미엄이 붙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옵션 매수로 많이 드시는 분들 조금 좀 주의하시고요. 옵션은 원래는 이제 매도 게임이 메인이기 때문에, 얘도 보시면 오늘 처음 상장된 친구인데 보시다시피 1.2까지 올랐다가 현재 0.8이죠. 이렇게 무서운 상품입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뭐 수십 프로가 지금 까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옵션이 무섭긴 무서우니까 아무튼 좀 주의 좀 하시라. 만기주까지 왔으니까 옵션 프리미엄은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 정도 남겨두시고, 하여튼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